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꿈을 꾸지 못하고 창작을 하지 못하며 자신만의 삶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없는 하루, 휴식, 공부, 그리고 잠은 그저 낯선 존재일 뿐.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업노동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긴 수업을 마친 후 그들은 바로 밭으로 향하고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무거운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고 쉴 틈도 없이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드물게 있는 휴식 시간조차 주말 농업노동 세션으로 방해받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모든 아이들은 그저 누워서 쉬고 싶어 하지만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부가 주장하는 배우기나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하고 숨막히는 통제, 학생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농업노동에 바치며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할 기회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할 시간이 없고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세계관을 넓히기 위한 영어 수업을 꿈꾸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아이들이 겪는 진정한 대가는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노동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억누르고 순수한 꿈을 짓밟는 세밀한 통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끝없는 밭과 억제적이고 단조로운 날들로만 제한된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필요를 모르는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북한에는 매우 특이하고 두려운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표현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이곳 학교의 벽 안에서 생각은 특정한 틀에 맞지 않으면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낮은 속삭임이나 불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두려움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자유로운 사고는 교실에서 빼앗겨버리고 모든 질문과 논쟁은 면밀히 감시되고 통제됩니다. 마치 새들이 갇힌 새장 속에서 날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비판적인 사고의 흔적은 즉시 사라지며 마치 어둠 속에서 꺼진 불꽃처럼 사라집니다. 수업은 창의력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훈련시켜 체제의 가르침만 반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은 신성한 믿음처럼 가르쳐집니다. 질문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교사의 차가운 시선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제에서부터 공개적인 비난까지. 불순종하는 학생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당할 것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마치 칼날이 자기 가치와 자유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유로운 사고가 매일 위협받는 세상은 단순히 꿈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파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끝없는 미로 속을 조용히 떠도는 그림자처럼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시민이 되고 왜 그들의 통치자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순종만 알고 반복만 합니다. 마치 끈에 의해 끌려가는 꼭두각시처럼 그 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질문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자유가 신화일 뿐이고 진실은 교실에서 가르쳐진 거짓말에 불과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감시되고 모든 생각이 검열되는 교육 시스템의 벽을 통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많은 시간과 강제적인 공개 시위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각 학생을 체제에 완벽히 맞춰진 기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창의성, 자유 또는 독립적인 생각이 금지되고 처벌받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두려운 현실입니다. 모든 개성을 지운 채 맹목적인 순종의 벨벳 천 아래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체제는 엄격하고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세대, 평화를 알지 못하는 세대, 고공을 나는 꿈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을 알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도, 다르게 생각할 권리도, 외부 세계의 진실을 이해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의 두려운 진실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구독을 눌러서 중요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북한 교육에 기이하고 믿기 힘든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이곳에서는 학교가 단순히 학습의 장이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을 형성하는 공장으로 기능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시선, 모든 제스처, 심지어 생각까지도 면밀히 감시됩니다. 규칙은 매우 이상하고 극단적이라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금지에서부터 국가 지도자의 연설을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까지 놀라운 정도로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얼마나 기이하고 불편한지 직접 보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보통의 학교 하루가 아니라 숙제를 하는 것 외에도 지도자 숭배 의식에 참여하고 의무적인 노동을 하며 심지어 학교 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까지. 이러한 규칙들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억압하여 학교를 학생들이 완벽하게 순응하는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으로 만듭니다. 북한에서 가장 이상하고 충격적이며 믿기 힘든 14가지 학교 규칙을 소개하면서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조차 말할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되어 상상해보세요. 그런데도 이미 혁명적인 슬로건과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신처럼 찬양하는 노래들을 외우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핵심 부분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미무적인 정치 수업에 참석하며 그곳에서 끊임없이 선전 활동을 접하게 됩니다. 이 수업들은 단순히 역사나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의식입니다. 학생들은 이 지도자들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업적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외우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교육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 그들의 이름을 듣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치 수업이 수학, 과학, 문학 등 다른 과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있을 때부터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와 같은 슬로건을 외우도록 교육받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아마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단순히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교육은 단순히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 수업은 체제의 통제의 상징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감시되고 지도됩니다. 이 수업들이 단지 일반적인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수업들은 선당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일종의 사고 교육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수업들이 학생들의 사고를 억제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여 좁고 도전받지 않은 세계관에 가두는 지적 감금의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에서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가장 기이한 규칙 중 하나는 정치 수업이나 훈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외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성격과 관계없이 엄격하고 규격화된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는 곳에서 개인적인 표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교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의 상징입니다. 학생들은 단정한 짧은 머리와 화장 없는 창백한 얼굴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학생들은 짧은 머리만 허용되며 여학생들은 머리 염색이나 화장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거나 몰래 염색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위반이라도 공개적인 처벌이나 강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가차없이 시행하며 이를 집단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성이나 창의성, 개인적인 표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그마한 자유조차 예를 들어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선택하거나 얼굴의 색을 조금 더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제약처럼 느껴지며 학생들의 삶의 작은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자유와 개성을 억누르는 기계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학교에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입니다. 엄마가 만든 국이나 따뜻한 만두 또는 좋아하는 과일까지 모든 것이 집에 두고 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음식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정부에서 승인한 급식만을 먹을 수 있으며 이는 상부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배급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버린다면, 즉 자신의 식사를 다 먹지 않으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충성심 부족의 표시로 봅니다. 남은 한 숟가락의 음식도 반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세부 사항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모든 작은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당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건강이나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반영하며 부족과 균일성이 모든 한 입에 적용됩니다. 음식은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상기시키는 도구이며 개인의 음식 선택조차도 철저히 통제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히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개인의 개성을 지우려는 노력입니다. 왜 이런 규칙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모든 한 입이 완전한 복종의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학생은 단지 학습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통제되는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분으로 심지어 무엇을 먹을지도 통제받는 존재입니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시선이 통제되는 기이한 집단 활동에 강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인 학교 과제를 넘어서며 학생들은 방과 후 노동에 참여하거나 집단 농장에서 일하거나 공공장소를 청소하거나 지도자 숭배가 절정에 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에서 행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단적이고 혁명적인 정신을 기른다고 선전되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고 순응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이념 교육의 일환입니다. 이 경험들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절대적인 복종을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외부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북한 정권이 시민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유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순응하는 부품으로 만들려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청소년 사랑의 개념이 단지 권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시선이나 비밀스러운 미소와 같은 작은 애정 표현도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적인 감정을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학생들이 교육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만약 학생이 애정을 표현한다고 간주되면 퇴학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 공개적인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어떤 연애 감정의 징후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학문에만 그치지 않고 가장 개인적인 감정까지 포함되어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누릅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 규칙이 정권이 삶의 모든 부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하는지 보여주며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감정조차 무자비하게 검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순수한 감정을 키울 여지가 없으며 오직 엄격한 규율과 맹목적인 복종만이 존재합니다. 북한에서 학교는 단순한 학습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첫 번째 감옥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몇 분이라도 외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북한 학교에서의 현실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규칙이 그렇게 엄격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전한 감시, 절대적인 통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하거나 사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감시되고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학생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나 아이디어들 또는 국가의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행동들이 그 예입니다. 자유로운 공기와 잠깐의 여유를 원한다면 교사나 학교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락을 받지 못하면 가혹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매 순간, 매 발걸음이 감시당하고 마치 가택연금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생활을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안전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들은 자유도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들이 국가가 원하는 것만 배우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며
모든 문이 철저히 닫힌 상자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사상 교육입니다. 이 제한은 학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공간까지 침해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처럼 처벌받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감시받는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규칙을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반역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권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완전히 억압되고 모든 행동이 통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매 행동이 세밀하게 조사되며 감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정보가 권력인 세상에서 북한 학생들은 어두운 감옥에 갇혀 외부 세계와 차단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인터넷도 없고 국제 뉴스를 접할 수 없으며 그저 국가가 승인한 내용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정권을 찬양하고 공식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도록 철저히 편집됩니다. 외국의 책, TV 프로그램, 영화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힌트만으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읽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내러티브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뿐입니다. 모든 단어와 이미지가 철저히 통제된 내용들입니다. 이 규칙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젊은 사람들을 외부 세계와 고립시켜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이 왜곡된 시각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정신적 감금이라고 부르며 학생들이 불완전하고 편향된 좁은 지식 세계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다양성이나 그들 사회 밖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듭니다. 언어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인 이 세계에서 북한 학생들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배우지만 교실 밖에서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들과 외부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전 세계와의 소통을 막는 숨막히는 규칙입니다. 왜 북한 정권은 언어를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정권의 통제밖에 존재하는 아이디어, 문화, 철학들을 배우는 창입니다. 영어와 러시아어와 같은 언어의 각 단어와 문장 구조는 단순히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어휘를 외우는 것만 허용되고 외국어를 연습하거나 말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에서조차 개인적인 삶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언어 통제 수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학생들은 영어와 러시아어의 기본적인 단어를 알 수 있지만 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 언어들을 소통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철저히 감시를 받습니다. 마치 그들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큰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언어들은 연결, 의사소통, 탐구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는 사상교육의 일환입니다. 정권은 단지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을 통제합니다. 학생들이 국제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면 그들은 마치 좁고 고립된 세계관에 갇힌 죄수처럼 됩니다. 그들은 정권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접할 수 없는 언어의 구속에서 살고 있다는 개념은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규칙을 통해 북한은 단지 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가두고 그들이 전 세계의 문화적 가치, 아이디어, 발전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고립 전략의 일환으로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지우고 학생들을 자신들의 국경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 속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정치적 위례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고압적인 순간입니다. 거대한 퍼레이드에서부터 지도자들의 생일 축하 행사까지 학생들은 결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례는 그들의 애국적인 의무로 여겨집니다. 이 행사들에서 학생들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정권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연설을 듣는 등 완벽하게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의 화려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철저히 주입된 끊임없는 사상 교육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업 시간은 짧아지고 개인적인 시간은 빼앗깁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의무적 의례처럼 보이는데, 이는 정권이 자유로운 사고를 방지하고 충성이 모든 학생들의 핵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북한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권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는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들입니다. 화려한 퍼레이드, 끝없는 리허설, 김씨 가족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의무적인 구호는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매주 그들은 동기화된 동작을 완벽하게 익혀야 하며 그들의 모든 제스처, 눈짓부터 말까지 모두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 행사의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뒤에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선전 기계에 봉사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중한 시간은 빼앗겨 교육과 미래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춤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은 대중집회라는 반짝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이곳에서는 개인적인 자유가 먼 꿈일 뿐, 심지어 머릿속의 생각조차 자유롭게 떠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의 현실로 자기 비판 세션은 학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은 동료들 앞에서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강요를 받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배운 모든 것, 묻는 질문, 심지어 불공정에 대한 짧은 생각조차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학생들은 실수를 고백해야 합니다.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권위에 도전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세션은 단순히 자기 반성이 아닌 심리적 전쟁과 같습니다. 동료와 교사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당신의 자존감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점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지 않으면 타겟이 되어 집단에서 격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기 비판 세션은 단순히 실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고문이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분석하고 비난하며 당신의 자아를 벗겨내는 기회입니다. 이 세션에서의 두려움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을 감시하는 사냥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모두가 서로를 고발하도록 장려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더 이상 신뢰가 존재하지 않고 혼란과 끊임없는 두려움만이 남는 자기 감시 시스템입니다.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고백은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이 될 수 있는 고위험 게임입니다. 북한에서는 창의성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할 기회도 없이 억압되고 잠재적인 생명력처럼 지워집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예술을 창작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감정을 쓰거나 꿈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펜과 붓은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찬양하거나 선전의 목적을 위한 작품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북한의 미술 수업에서는 창의력을 기르기보다는 학생들이 엄격한 틀을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초상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그들은 상상력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담을 여지가 없는 경직된 이미지를 그리도록 배웁니다. 모든 창작은 단 하나의 틀에 맞춰야 하며 그것은 바로 권력을 숭배하고 체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이곳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음악의 한 음표, 한 줄의 글, 붓질 하나라도 사회주의 이상을 따르지 않으면 배반 행위로 여겨집니다.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소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국가의 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들의 세계는 창의성과 혁신의 세계가 아니라 통제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미의 개념이 없는 정신적 감옥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면적인 세뇌 캠페인으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 사회는 단지 외부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본질에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억압적인 시스템은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할 기회마저 빼앗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자라나게 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계의 도구이며 모든 이미지, 소리, 감정은 미리 그려진 이념적 지도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